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입니다. 벌써 9회까지 우리가 좀 왔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좀 공부하신 것들 다시 한번 더 좀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지금까지 잘 왔구나 생각 좀 드시고, 그리고 시험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 잘 쪼개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 치기 바로 전날은 정말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면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한번 좀 풀면서 같이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은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옳은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자, 1번 조선 전기에 외고에 대해서 강경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스시마섬을 토벌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 내용이 바로 이종무 장군 생각이 좀 되실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유책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삼포를 개항했죠. 자, 이러면서 뭔가 이제 우리 말을 좀 잘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또 관직도 좀 부여를 한다든지 말 잘 듣는 그런 우리 편으로 좀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한번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이런 말이 좀 나오게 되면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선왕 때 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왕 얘기하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장군이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장문휴, 이런 장군 생각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산둥을 공격을 좀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쪽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당이라든지 신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하자 다시 또 이제 요서를 무왕이 또 공격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왕 때 해동성국, 요거 좀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럼 3번에 윤과는 우리 이제 이런, 그렇죠? 우리 기본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이제 계속 문제 잘 풀고 계시는 분은 분명히 거란 아니다, 이런 게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진이었죠, 여진. 그래서 이게 바로 동북 구성이었다, 이런 걸 좀 아실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 부여는 3세기에 선비족의 침입을 좀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쇠퇴를 하다가 나중에 494년 이때 가서 고구려의 문자왕, 다른 말로 문자명왕이라고 하죠. 그 이 왕이 결국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고구려의 문자명왕, 장수왕의 손자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당한다. 5세기 말 가서 결국 부여는 고구려에게 멸망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는 가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나 내용.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계리식 기출문제 보면은 가와 나를 묶어놓고 이렇게 좀 문제로 한번 좀 낸 적이 있는데, 요걸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고 요게 이제 세형 동검인데, 이게 이제 초기 형태고 요게는 뒤에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거의 이제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초기 철기 요때 형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볼까요? 나 시기의 지배자는, 그렇죠, 요때가 되면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부왕이라든지 준왕, 이런 왕들, 그죠? 왕을 세습했다, 이런 내용도 좀 배웠고, 중국의 연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과 나름대로 붙어 있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 가시계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의 움집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해요. 요건 이제 신석기 얘기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그죠? 자, 3번에 가는 대체로 요하 일대, 요동반도 그리고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발견되며 후기 고조선이 아니라 요건 이제 전기죠, 전기. 그래서 후기 내용은 나중에 한반도 북부에서 주로 이렇게 좀 많이 발견이 되는 게 그게 바로 후기 고조선 대표적인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되고, 전기 고조선의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고조선 세력 범위, 이거 관계되는 우리 유물 크게 4가지 배웠죠. 첫 번째로 비파형 동검 배웠고, 그럼 두 번째로 미송이식 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친무늬 거울이라든지,
하나 더는 북방식 고인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조선 세력 범위와 관계되는 이름들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이 비파형 동립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전기의 형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나는 독자적 양식으로 맞습니다. 그죠? 옛 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면 청동기 농기구가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청동 농기구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다. 그죠? 자, 정답을 찾아보니까 정답은 1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죠? 정답 1번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왕의 업적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한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와 군의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정리해서 우상국을 복속했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게 우리 오부방, 육부오주. 그렇죠? 지방의 오주와 그 다음에 우상국을 복속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바로 지증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수복하고 일본의 불교를 전했다. 노리사치계 이런 사람 생각나시죠? 이건 성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2번도 틀렸네요. 그죠? 3번에 율령반포와 요거 괜찮은데 그죠? 불교공이 괜찮은데 태학설립이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나오면 요거는 또 소술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4번에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했다. 그죠? 이렇게 교류하면서 우리가 이걸 등거리 외교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남양만 일대, 여기가 바로 아산만, 그렇죠? 이쪽 일대부터 해가지고 영일만까지 요게 라인을 만들고 충주고구려비 생각나시죠? 그래 충주고구려비로 이런 라인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비석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기억부터 해서 리을까지 내용들, 왕 이름들을 한번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단양적성비는 진흥왕이죠. 그럼 진흥왕은 6세기니까 우리 지법진 생각나십니다. 그죠? 그래서 6세기 중반에서 이제 후반 넘어갈 때 요때 왕이 진흥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자왕 때 그런 상자평을 좀 지냈던 그런 인물이니까 나중에 이제 7세기 한 중엽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교적인 도교적인 그런 내용 중에서 이거는 도교적인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걸 좀 배웠고요. 살아보니까 뭐 없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릉 비는요. 요건 광개토 대왕이 만들고 죽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들 장수왕 때 만들었으니까 장수왕은 5세기 왕이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거의 5세기 말까지 그래서 왕을 좀 했지만 이런 내용은 이제 5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울진 봉평 신라비.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법흥왕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6세기 이제 전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좀 찾아보면은 제일 먼저 디귿이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와야 될 게 리을이 와야 되겠고, 그죠? 디귿, 리을. 자, 그 다음에 기역,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 가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 잡기 문제가 우리 계리직에서는 좀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시 또 순서에 대해 가지고 좀 나왔으니까 고구려의 왕 이름들 좀 아느냐 이런 것들 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서쪽으로는 전진. 전진 나왔다. 그죠? 그럼 전진하면 우리 생각나는 왕이 누굽니까?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가지고 왔다. 순도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술왕이 되겠죠. 소술왕 바로 앞에가 고국원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국원왕은 백제한테 전사했죠. 근초광이. 그러니까 백제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서안평과 낙랑을 점령하는 등의 고조선 시대의 옛 땅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미천왕이었죠. 미천왕. 4세기 요 왕은요. 4세기 시기로 한번 좀 치면은 거의 313년 요때니까 4세기 전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소술왕 같은 경우는 또 4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와 교류하면서 이 위촉오 들어보셨죠? 삼국지 얘기 나올 텐데 요때 이제 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관구검 요런 장군이 나중에 또 쳐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위기에 빠졌던 왕이 있는데 요런 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바로 동천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천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관구검한테 또 쫓겨서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3세기 이제 전반에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국 천왕 뒤에 이 동천왕이라는 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정도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을 평양성으로 옮기고 백제의 서울인 한성을 공략했다. 요 내용이 바로 5세기 중반,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으로 치면은 거의 시점으로 한 475년 한 요 정도 되니까 요때 계로왕이 전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계로왕 다음으로 나오는 동성왕이 아니라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백제 한성을 공략했다. 요 내용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지만 평양성으로 또 옮기는 내용은 427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상당히 좀 많지만 전체적으로 5세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왕은 그렇죠. 보니까 이 동천왕이 제일 먼저네요. 그러니까 3번이 제일 먼저. 요게 1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내용이 그렇죠. 2번이 두 번째로 오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와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지금 세 번째 해당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요런 내용들 이 오늘 동천왕이라고 하는 이 왕까지 하나 더 왜 이렇게 좀 쳐들어오게 되냐면 서안평 쪽을 좀 공격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위가 또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이 서안평을 또 점령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은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때 내용이 좀 튼튼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자료는 고려시대 관제 한 부분을 설명했는데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도병마사 얘기가 나왔다. 그죠? 그럼 분명히 국방문제 회의하는 기구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분명히 이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중서 문화성에 있는 어떤 인물하고 그럼 또 하나 더는 어디 있는 인물하고 이렇게 결합이 좀 됐는데 아주 중요한 기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중추원이었죠. 그러니까 중추원에 있는 추밀이라고 하는 이 인물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에 있었던 이 제신. 이렇게 해서 합쳐졌기 때문에 이 회의를 제추회의라고도 얘기를 좀 한다라고 했죠. 나중에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원간석기 때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자, 2번에 니은, 문화시중. 그렇죠. 중서문화성의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죠?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디귿, 추밀 얘기가 좀 나왔는데, 관리의 임명 등에 동의하는, 서경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서경. 그 다음에 잘못된 법을 돌려보내는 봉박. 그 다음에 간언하는 간쟁. 요런 내용들이 등장을 좀 했던 거는 그게 대간제도라고 했죠. 대간제도. 그럼 이름이 왜 대간이냐? 어사대의 대관가, 그 다음에 간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서문화성의 낭사였죠, 낭사. 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간언하고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관리 임명에 동의하는 서경의 권한을 가졌다. 이게 바로 추밀이라고 안 되죠. 그럼 추밀은 여기 있는 도병마사에 들어가는 식목도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좀 틀렸고요. 자, 4번에 보니까 국가의 재반 정무를 관장하는 최고 정무기구 보니까 도평의사사. 그렇죠. 이런 이름 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수업할 때도 이런 대간제도하고 여기 있는 그런 제추회의, 그러니까 중추원하고 그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높은 관리들이 들어가는 이 도병마사하고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자,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려 태조 왕건이 제시한 훈요 10조의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 자, 1번 연등회와 팔관의 행사는 성대히 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죠? 주신 함부로 가감하지 말도록 해라. 정해진 대로 해라. 자, 이번에 도선의 설에 따라서 건립한 사원 이외에는 함부로 사원을 창건하지 말도록 해라.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거란에 대해서 경계를 강조했다. 맞죠? 그 다음에 서경도 중요시하고. 자, 보니까 4번 서북인의 등용을 경계한 게 아니라 차현 이남 지역에 공주강 이남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지 말라.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서북인의 등용을 경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는 홍경래의 난이
이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이런 것 때문에 평안도 사람들 안 뽑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7번 문제 한번 좀 훈요 10조 물어봤는데 훈요 10조하고 시무 28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세조 집권 이후에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고 왕실과 혼인한 사람이 좀 많고 여러 방법으로 농장을 확대해 나갔고 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도 좀 있는 그런 세력이다 그죠?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해서 문물제도 정비에 크게 기여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훈구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훈구파. 그래서 세조 집권 이후의 공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의 공신, 이런 사람이 훈구파였죠. 자, 그러니까 이런 다음 정치 세력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을 한번 좀 골라봅시다. 자, 보니까요, 이게 훈구파인지 관학파인지, 이런 것, 훈구파인지 살인파인지 이런 걸 한번 구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서 부와 상공업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좀 낯설게 하는 그런 지문이 좀 있으니까 일단 좀 내버려 줍시다. 니은의 왕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치, 예약 이런 것들 좀 강조했던 왕도 정치 이런 것들 좋아했던 애들은 바로 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학을 보급하고 향촌의 성리학적인 질서를 강화했다. 소학, 그 다음에 향촌자치 이런 거 강조. 역시 이것도 사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니까 중앙집권 체제를 강조했고, 이런 얘기가 좀 나왔네요. 그러면 향촌자치가 아니라 중앙집권 체제 강조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훈구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기업 보면은 농업 생산력이 고려보다 더 발달을 좀 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때 생겨나는 부와 상공업의 이익, 상공업이 아주 번성하진 않았지만 이런 나름대로의 상공업에 대한 이익도 독점하려고 했던 게 역시 파워가 좀 셌던 훈구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훈구와 사림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눴다라고 한다면 나머지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두 가지 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면 중앙군의 군사 조직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요. 자, 중앙군의 군사 조직은 우리가 몇 번 걸쳐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약간 좀 쉬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5위가 나왔어요. 5위.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니까 여기에 5분령이 나왔네요. 그럼 이 두 중에서 어떤 게 조선시대 먼저였습니까? 그렇죠. 5위 다음에 5분령이었다. 이런 내용을 좀 배웠고요. 자, 다음으로 국왕의 친위 부대 2군과 6위 얘기 나오죠. 2군하고 6위 나오는 거. 요게 바로 고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죠? 자, 보니까 구서당 나오고 십정 요런 거 나오죠. 요건 통일신라시대 때 얘기네요. 맞죠? 그럼 10위는 발해 중앙군이었고, 자, 그래서 화살표 한번 좀 나타내 보니까 구서당, 디귿이 제일 먼저네요.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니은, 디귿, 니은, 기억, 디귿, 니은, 기억 나오니까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앙군 얘기들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 후기의 호락 논쟁에 관한 그런 글인데 기억 사상과 니은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자, 호락 논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인물성 이론 요거를 주장한 충청 지역의 호론과 호노이 생각나시죠? 그죠? 자, 그다음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하는 동론. 요게 바로 낙노요. 요건 낙노동. 요렇게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죠? 자, 호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위정척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북벌도 이런 것들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정척사라든지 의병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낙농 같은 경우에는 니은으로 연결돼 받아들인 이런 내용이니까 북학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화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애국계몽 그렇죠. 이런 운동을 같이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좀 풀어보면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지지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위정척사 이런 내용이니까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니은의 의병 항쟁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던 거는 그렇죠. 기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틀렸고요. 자, 그다음 박규수하고 오경석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개화파죠. 그러니까 요거는 니은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 틀렸고요. 자, 그다음 청해 문물을 수용하자. 그렇죠. 여기 북학이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말 찾아보면 가하고 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호락 논쟁 요런 문제도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다음 11번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문제는 다음에 사건이 이제 발생한 시기의 집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대답 한번 해볼까요? 이 내용이 좀 나오게 되면은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거죠. 서토에 이런 표현이 좀 나왔어요. 그죠? 서토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평서대원수가 경문을 띄워 보낸다. 뭐 이런 얘기는 그래서 평서대원수 이런 말 나오는 게 바로 홍경래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럼 홍경래의 난이 나올 때가 1811년 요때 순조 때니까 요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도정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세도정치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왕실의 외척이 세도를 명분으로 정권을 잡았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호주와 선해청의 요직을 차지하기 하에서 재정 기반을 확보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의정부와 병조를 핵심 권력 기구로서 잡았던 거는 비상시 변란에 대비한 기구였던 비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에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과거식 합격자를 남발하고, 그렇죠? 매관 매직, 막 이런 것들 많을 때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비변사라고 하는 개념 좀 생각하시고, 자, 한 번 더 우리 생각을 한번 비변사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에 한번 좀 보면은, 자, 비변사. 비상시 변란에 대비한 기구다. 이런 내용인데, 특히 여진하고 외를 좀 막기 위해 가지고 설치를 좀 했던 게 비변사라고 보시면 되고, 중종 때 요때 임시기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었다. 그래서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임시기구로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상설기구는 을묘외변 1555년에 전라도 바닷가까지 이렇게 좀 쳐들어오게 되니까 을묘외변 이후에 상설기구가 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면은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거를 하면서 비변사의 힘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원도 계속적으로 좀 충원도 되고 전직 현직 그런 나름대로의 영의정 뭐 자의정 우정 이런 사람들 삼정승도 여기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6조 중에서도 공조를 좀 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5명 또는 4명 정도의 그런 전직 현직 그런 나름대로의 관리들 중에서 그런 제일 높은 뭐 판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약간 충원이 되고 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강화도 지키는 뭐 강화유수라든지 아니면 뭐 한성 판윤이라든지 아니면 저 위쪽에 또 평양 쪽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인원을 좀 많이 증가를 좀 시키면서 나중에 효종 때가 되면 효종실록 때 나중에 보니까 비빈간택까지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힘이 좀 강해지는 이런 모습인데 나중에 세도정치 기간이 되면은 이게 힘이 아주 강해졌다가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1864년에 축소를 좀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65년도에 요거를 혁파를 시켜가지고 의정부라든지 아니면 삼군부 이런 데다가 원래 권한을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비변사 정리 한번 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자, 정답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답은 3번. 요게 좀 틀렸네요. 그죠? 자, 12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자, 고려의 토지 제도의 개편 순서를 옳게 나타낸 거 이런 문제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번에 분명히 한 문제 정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 잡기를 한번 좀 잘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니까 지금 어떤 전식과 체제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서 토지를 분급을 좀 하는데 뭔가 이제 공로에 따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니까 느낌상으로 이게 바로 논공행상이죠. 공을 행해서 공을 논해가지고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역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역분전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한외가가 소멸됐대요. 그러니까 뭔가 관품 외적으로 있었던 그런 것들 다 없애고 나름대로 거의 대부분 다 그 안에 18품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내용인데 무관에 대한 차별적인 토지 분급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좀 수정 보완하면서 나오게 되는 요게 바로 전식과 중에서 세 번째 전식과인
경정전식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관에게도 과를 낮춰서 줬지만 그래도 주네요. 맞죠? 산관이 바로 전직관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개정전직과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품을 기준으로 하되 인품을 고려했다. 이런 말이 좀 나왔으니까 현직, 전직에게다가 인품까지 고려했다. 이 내용이 바로 시정전직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좀 잡아보면 제일 먼저 기억부터 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이 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이 와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경정전직과 이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전직과 체제가 붕괴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원종 때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녹과전 이런 게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는데, 녹과전은 일시적이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1391년에 또 과전법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이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기억하고 리을하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니까 기억 내용은 시정전식과 시행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보니까 과전법 실시와 직전법 폐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 내용은 분명히 고려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 내용은 조선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럼 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수조권적인 토지 지배 관계 발전과 공식적인 소멸. 소멸이 되는 게 이 직전법 폐지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게 녹봉제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남들 수조권이라고 하는 게 소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주전호제가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 확산된다든지, 그다음에 불법적인 토지 매입 막 이런 게 막 많이 늘어날 때가 바로 녹봉제로 바뀌면서다. 그죠? 자, 그럼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에 기억 시기에는 휴환농법이 점차 극복되고 상경전이 확대되어 갔다. 그렇죠. 요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시기 때는 점점 퇴비 주는 기술이 좀 발전이 좀 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윤작 같은 것들 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보다 나름대로 통일칠려나 이럴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니까 니은 시기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분명히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에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사적 토지 소유 관계 발전과 함께 지주제가 더욱더 확산됐다. 지주전호제가 확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조선 후기의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실학자의 토지개혁론을 정리를 좀 했는데,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묶은 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반개수록, 라면 반개 먹어야 된다. 형님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배웠죠. 그래서 유형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균전론을 강조했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차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균전론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배웠고요. 균, 유산균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익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전에 다니면 전기세 안 낸다. 이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에는 여기 한전이라고 하는 이름, 한전론 이렇게 좀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유당 전서 이름 나왔으니까 이게 정약용이죠. 그럼 정약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여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다가 나중에 정전제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배웠는데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 균, 제일 앞에 균 들어가고 두 번째 한 들어가고 1번밖에 답이 될 게 없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정도 한번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 홍대용하고 박지원 같은 경우에도 중상학파지만 이 사람들도 토지 제도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성인의 이제 1인당 2결씩 지급을 하자. 그래서 균전론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했던 게 홍대용이라고 한다면, 박지원은 이 이익은 뭔가 이렇게 하한선을 딱 정해가지고 절대 이 밑으로는 못 팔도록 하자라고 하는 걸 정했죠. 근데 박지원은 상한선을 딱 정해가지고 이 위쪽으로는 절대 못 팔도록, 못 사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정하자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도 역시 한전론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홍대웅과 박지원 내용까지 같이 한 번 더 좀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 정답은 그렇죠.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15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열가는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을 한번 좀 보니까 미국의 수교 요청으로 김홍집 얘기가 좀 나왔네요. 그리고 해군제독 슈벨트 간의 조약이 체결되어서 미국과의 수교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바로 82년도에 나오는 1882년에 나오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네요. 자, 그 다음 니은에 보니까 운요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75년도에 있었던 운요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보니까 오페르트 얘기 나왔네요. 그죠? 1868년에 있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리을에 보니까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가 이끄는 미군 광성보 어재현 얘기 수자기 탈취 요게 바로 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에 상륙해서 군기와 서적들을 약탈했다.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네요. 66년에 있었던 병인박해 제네럴 청월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내용은 특징적으로 볼 때 75년도에 운요 사건이 보니까 뭔가 사건들이 요게 제일 먼저네요. 그죠? 병인양요가 제일 먼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병인양요니까 제일 먼저 미음부터 와야 되겠네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8년도 요거니까 디귿이 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정답은 4번인데 개성함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년도에 신미양요 와야 되니까 리을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운요 사건, 그 다음에 기억의 조미수호 통상조약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미국에게 최초로 최국 대우를 해줬다. 관세 내면서.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76년도에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 요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오펠드 도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는 흥선대원군이 더욱더 쇄국 정책이 강화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신미양요 요거 할 때 거의 이제 척합이 건립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병인양요 요게 바로 병인 박해로 인해서 나왔고, 신미양요가 제네럴 청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16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딱 보니까 다음 사료에서 주장하는 바와 입장이 같은 거. 자, 우리 시험, 계리직 시험에서는요, 이상하게 근현대사 파트 중에서는 근대사가 제일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근대사가 좀 탄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이 내용은 위정척산지 아니면 온건개합한지 급진개합한지 이런 것들이 한 문제씩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니까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류의 윤리는 하늘에서 얻은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차, 군대, 농업, 기계 등의 백성을 편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기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힌트가 나왔네요. 그죠? 신이 변혁을 깨고자 하는 것은 기지, 도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좀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 멘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정신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는데 이 정신적인 거는 바로 이제 성리학적인 거죠. 성리학적은 그대로 유지를 좀 하면서 여기서 물질적인 거를 좀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온건개합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정신까지 다 뜯어 고친다 이렇게 나오면 요건 급진개합하고, 그 다음에 둘 다 뭐 나름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위정척사겠죠.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조의 무리를 구축하자. 이 내용이 바로 동학농민운동할 때 나오는 그런 4대 강령 이런 거에 좀 관계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도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요 내용이 바로 척합이죠. 척합이. 자, 그 다음에 저들의 종교는 사악하다.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종교는 배척하되 기술을 본받자. 요 내용이 바로 온건개합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함께 들어와 사악한 기운이 온 날을 덮게 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정척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니까 두 개가 이제 위정척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하나가 온건계아파, 이건 동학농민운동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 일제강점기 내용 중에서 1905년 동시대 때 같은 사건을 이렇게 탁 던져주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905년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1905년도 이제 초반에 나오게 되는 내용 중에서 하나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화폐 정리 사업 이런 거 있었죠? 메가타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화폐 정리 사업. 요거는 금본위제 이런 단어를 좀 배웠고요. 자, 그리고 가다가 1905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시점 정확하게 우리가 좀 나눠줄 게 7월 달에 8월 달에 9월 달에 11월 달에 각각 사건 하나씩 좀 나오는데 요런 이름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7월 달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바로 가스라고 테프트하고 미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가스라는 일본인이었고, 그죠? 그 다음 테프트는 미국인인데 일본은 조선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가지니까 건드리지 마라. 요런 걸 맺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달 되니까 1902년에 1차 영일동맹이 있었죠? 요때 가서 2차 영일동맹이 나옵니다. 그럼 2차 영일동맹은 영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지게 되는 거는 특징적으로 인도죠, 인도. 그리고 일본이 가지는 건 역시 조선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를 약속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 달에 이제 드디어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 되어서 요때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이 내용이 바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게 조약적인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왕이 옥새를 도장 좀 안 찍었는데 그 대신 신하들이 사인했다. 이렇게 해서 조약으로서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고종이 그 뒤에 그래서 헤이그 특사에 이런 거 부당함을 좀 알리려고 했지만은 이게 늑약이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헤이그 특사 실패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고종이 또 1907년에 강제 퇴위당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을사늑약이니까 그럼 순서가 나왔죠.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내용이 가세테프트 미락. 요게 제일 먼저 와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야 될 게 2차 영일동맹. 그다음 세 번째 와야 될 게 포츠머스 조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니까 라가 제일 이렇게 되면 참 감사한데 맞죠? 그래서 라,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인데요. 역시 현대사 내용에서는 통일과 관계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 간 통일 정책과 관계된 내용 중에 바르게 나열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평양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이니까 요건 2000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해로로 갔던 거는 이제 98년도 요때라 보시면 되고 나중에 육로로 가는 거는 2003년에 또 이런 것들이 또 개통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는 게 요게 바로 91년도 9월 달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요게 12월 달이고 92년 1월 달에 비핵화 선언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향 방문에 서울과 평양 각각 방문. 요게 바로 85년도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사건이 바로 연도로 한번 따져보니까 디귿이 리을이 제일 먼저 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야 될 게 디귿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와야 될 게 니은, 기억.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우리가 한번 18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계속적으로 좀 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포인트가 어딘지 여러분들 이제 감을 서서히 좀 잡으셔야 되고 지금 내가 자꾸 새는 부분,
내가 조금 취약한 부분 이런 곳은 내가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지 말고 그 부분이 약간 좀 취약해서 내가 좀 흔들렸구나, 아 약간 찍었는데 좀 맞췄구나 이런 느낌 좀 드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채워 나가셔야지 분명히 100점까지 올라갈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모의고사 좀 치시면서 언제는 좀 약간 좀 90점 가까이 또는 뭐 100점 가까이 이렇게 좀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점수가 거의 한 70점대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너무 여러분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눅들게 하시지 말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런 마음을 딱 생각하시면서 배가 아직까지 12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행을 바라시면서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